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날씨로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이 겨울옷을 슬슬 꺼내 입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겨울옷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옷이 망가지고 피부에 자극이 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탁과 관리 방법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자주 입는 니트류 같은 경우에는 소재 특성상 진드기나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세탁해주시고 햇볕에 바짝 말려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겨울옷 하면 패딩 아니겠습니까? 네. 예, 소재가 두껍기 때문에 평소에 통기성에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물세탁 후에도 이 충전재까지 잘 말려야 세균 걱정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뿐만 아니라 코트의 경우에는 드라이 클리닝 많이 맡기실 텐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너무 자주 맡기면 옷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대신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그때그때 바로 세탁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즘 많이 입는 플리스 소재는 세탁과 건조 후에도 뽀송뽀송함을 유지하려면 브러쉬로 엉킨 털을 이렇게 풀어줘야지 새 옷처럼 오래 입을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학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어제 낮부터 추위가 풀렸는데 오늘과 주말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추위가 누그러지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천안과 아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곳이 있는데요.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가 남아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마저 메마르고 있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 건조함은 다음 주 중후반쯤 비가 내리면서야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아산이 17도, 공주 18도, 논산이 19도, 대전이 18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서천이 17도, 태안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후반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네.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와 온라인의 합성어 온택트,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네.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혹시 산스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산스장. 네, 예.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인데요. 실내보다는 자연 속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런 신조어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일상 속에서 집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풍경이 새롭게 생겨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공유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상의 신풍토 이렇게 살아요라고요. 소소함 속에 특별한 일상의 이야기라든지 이 코로나19 속에서 대처하는 그런 통통 튀는 아이디어 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1단계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화에도 활력이 다시금 넣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공연 소식을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무대가 그리웠을 예술가들, 또 공연이 고팠을 대중들에게 한 가지로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장르를 총망라한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10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공연이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요. 미리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지역의 공연 예술인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는 장르를 불문한 공연 종합 예술을 준비했다. 짧은 공연을 묶어서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는 신선한 무대. 미리 만나보자.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됐던 상황. 많은 예술가들은 그 시간 동안에도 다시 무대에 오를 순간을 기다리며 연습에 매진했고 이제 공연장의 막을 다시금 올릴 수 있게 됐다. 연주자로서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저희는 관객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을 듣고 싶었어요. 대전 지역의 대표 공연장인 대전 예술의 전당. 이곳에서도 긴 정막을 깨고 공연이 하나 둘씩 살아나는 중. 본격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1월에는 특히나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한 기회를 많이 마련했다. 10월 초부터 이 객석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공연장을 열고 또 계획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그리고 재즈 보컬 나윤선 이렇게 많은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11월은 무엇보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장르 불문 10분 발이라는 공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코로나 극복 솔루션 장르 불문 10분 발휘는 공모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 가운데 총 10개 팀을 선정해 댄스, 음악, 연극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각각 10분가량의 공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네, 이 10분 발휘의 원래 뜻은 아주 충분히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공연의 제목에서는 10분이라는 공연의 시간의 의미를 더해서 10분 동안 10분 발휘한다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참가팀 수가 모두 10팀인데요. 10팀이 10분씩 10개의 감동과 재미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발휘를 통해 만나게 될 팀 중 하나인 아브니르. 피아니스트 아들, 첼리스트 엄마가 함께하는 듀오다. 아브니르는 프랑스어로 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음악으로 미래를 그리는 모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현빈이가 피아노를 많이 좋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연주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곡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은 무대에 쓰게 된 그냥 어떤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함께하는 게 즐거워서 연주하는 게 즐거워서. 엄마랑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연습하는 시간도 많지만 엄마라서 음악적으로 통하는 게 많아서 연주를 하거나 연습할 때 편하게 연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음색을 갖고 있는 첼리스트 엄마는 다채로운 무대를 누비는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음악가다. 국내외의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전통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는 중이다. 그리고 해설이 있는 연주회를 통해서 대중이 음악을 쉽게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왔다. 물론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도 하지만 직접 찾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또 클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친근한 음악인이 되고 싶어서 찾아간 음악회를 시작해서 3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졌지만 앞으로도 이런 찾아간 음악회를 계속하고 싶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 5살에 첫 솔로 데뷔 연주를 했고 만 6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엄마와 함께 연주를 시작하면서 다채로운 무대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 아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13살의 패기 넘치는 피아니스트 조현빈이다. 지금부터 좀 음악에 대하여 더 공부하고 배워서 좀 관객분들께 조금 공감이 되고 좀 사랑받는 그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이번 무대에서 아브니르가 들려줄 음악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은퇴 경기 음악으로 선정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곡으로 피아노와 첼로의 선율로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이번 연주를 통해 저희 아브니르가 감동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10분 발이 무대에서 만나보게 될 또 다른 팀은 순수 예술 나눔 단체 숨. 대전 출신의 음악가들이 뜻을 모아서 2017년에 창단한 단체로 음악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명으로 감동을 나누는 팀이다.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평소에는 각자의 자리, 각자의 무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음악이 필요하고 문화가 필요한 자리에 3년 전부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순수 예술 나눔 단체 숨이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장르는 블랙 코미디 오페라. 세계적인 오페라 버섯 피자를 각색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 장소를 사실은 이탈리아 어느 쪽 이야기인데 이것을 대전으로 좀 바꿔가지고요. 가사 중에 나오는 지명 이름을 다 대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리고 저희가 의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흔히 볼 수 있는, 저희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관객들이 조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좀 들려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조금은 각색을 했습니다. 동네의 늙은 부호를 사랑하는 주인공 볼룩두아가 결국은 동네에 있는 젊은 총각인 스콜피오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독이 든 버섯 피자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계략을 아는 가정부 포비아가 그 사실을 본인이 사랑하는 부호에게 알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면서 연출되는 아무래도 현대곡이다 보니 저희가 늘 하던 익숙지 않은 그런 화성들이 많이 나와서 그 노래와 좀 더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리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최대한 이야기와 음악이 일치가 되게 하여서 관객들로 하여금 오페라 보는 즐거움이 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볼룩두아 역의 조용미, 포비아 오주연, 스콜피오 신남섭, 포르마조 여진우, 그리고 음악감독 김정인, 지휘자 김민경, 연출 이강호. 오페라 버섯피자는 무대에서 짧고 굵은 여운을 남기려 한다. 10분 동안의 행복과 감동을 준비했습니다. 오페라 버섯피자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장르 불문 10분 발이의 또 다른 출연자로 짧은 세계 음악 여행을 떠나게 해줄 아카펠라 그룹 나린. 성악과 건무, 드로잉 퍼포먼스가 함께할 조병주와 친구들 등 더 많은 팀이 무대에 함께한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대전예술의 전당 개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지역의 예술가들의 재밌고도 독특한 무대를 현장에서 관람도 하시면서 응원도 보내주시고요. 이 꼭 공연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대전예술의 전당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 7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솔루션 장르 불문 10분 발휘. 10개 팀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대를 갈망해온 예술인들에겐 제도약의 시간이 될 공연.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 함께 즐겨보자. 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펼쳐질 무대 10가지 재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네.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요. 공연장에 직접 가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등 볼거리들이 아주 한가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문화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어느 정도 잘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이 우울감을 반려동물과 함께 극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려동물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멀리 놀러도 못 가고 산책도 자주 못 하고 토리야 미안해. 우쭈쭈쭈. 많이 답답하네요. 많이 답답해. 여러분, 우리 토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줄 만한 그런 멋진 공간 없을까요? 에휴, 마음 놓고 놀아본 지가 언제인지. 자유롭지 못한 외출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답답한 건 매한 가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저 멀리 날려줄 반려견들의 핫플레이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주시 장성동. 이곳에 댕댕이들의 천국으로 입소문난 애견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 여느 곳보다 높이 쳐놓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너른 잔디밭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반려견들의 신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간식 좋아요. 간식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아지들 정말 귀여운데요. 여기 그 콧방구 좀 낀다는 강아지들은 다 모인다는 견싸 공간 맞아요? 네, 여기는 목줄 없이 강아지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희는 천연잔디 위에서 강아지를 냄새 맡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사진도 찍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푹신푹신한 천연잔디 위에서 꾹꾹 눌러왔던 에너지를 아낌없이 분출하는 댕댕이들. 목줄도 입마개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박지윤 리포터도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리저리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누구랑 놀아주는 거죠? 뭐 아무래도 어때요? 즐겁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면 되죠. 이곳 애견 카페는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 공간 곳곳에서도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닥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공간들까지 모두 매트를 시공해서 반려견들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통유리를 통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도 있는데요. 견주들은 시원한 음료와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또 안에는 또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간마다 강아지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들이 많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강아지도 다치죠. 네, 슬개골 탈구나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강아지들 많아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사고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밑에 바닥 시공을 미끄러지지 않고 좀 푹신푹신한 탄성이 있는 매트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미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좀 푹신푹신하나요?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해요. 세심한 배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용 공간이니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결 역시 잊지 않고 챙기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쾌적해요. 강아지 냄새 좀 생각하면서 왔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저희는 그 애견 카페에서 그 냄새 난다는 그 편견을 깨고 싶어서 그 강아지한테 무해한 그 전해수 소독약으로 매일 청소를 하고요. 강아지들이 이제 용변을 본 후에 바로 청소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이제 냄새를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에서 인생 사진은 필수겠죠. 자, 꽃둥아, 여기 봐, 김치. 자, 이제 카페 2층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반려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애견 전용 피트니스 공간인데요. 샤워 시설부터 건조 기구는 물론이고 특별한 운동 기구도 마련돼 있습니다. 운동과 재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중 트레드밀이라는 수중 러닝머신인데요. 반려견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슬개골 탈구나 대퇴골, 어깨 관절 질환 수술 후에 혹은 디스크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애견 전용 운동기구라고 합니다. 댕댕이가 물에서 운동을 해요. 비만인 친구들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냥 무릎이 안 좋아서 노령견 애들은 걷기가 힘들 때는 이제 물에서 조금 몸이 떠지니까 그럴 때 좀 걷는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런데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런 기구가. 근데 아이가 굉장히 의젓하게 잘하네요. 물이 가슴 정도로까지밖에 안 와서 크게 무서워하진 않는데 조금 확실히 좀 처음 할 때는 적응 기간은 필요하긴 해요. 반려견들의 근육과 코어까지 책임지는 또 다른 운동, 튼튼 짐볼. 수중 트레드밀이 부드럽게 관절을 움직이며 재활에 도움을 준다면 짐볼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댕댕이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군요. 기분 전환에는 맛있는 음식이 최고죠. 우리 강아지들만을 위한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작지만 알찬 애견 전용 디저트 카페가 있다는 청주시 오창읍을 찾았는데요. 와, 디저트 카페답게 아기자기한 공간. 쇼케이스 안에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디저트들이 어여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유청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강아지들을 위해서 모든 유제품에서 유청을 분리한 후에 만든 디저트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죠? 강아지 간식이라고 해서 왔는데 쇼케이스 보니까 제가 행복해졌어요. 사람들이 먹을 수는 있긴 한데 다 모두들 다 강아지를 위한 간식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속 안에는 재료가 다른가 봐요? 고기들 위주로 넣고 있고요. 애기들은 밀가루를 못 먹어서 쌀가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건강하네요. 강아지들 부러운데요? 모든 디저트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송지은 대표. 특히 케이크는 반려견 얼굴에 문구까지 새길 수 있어 특별한 날, 특별한 아이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와, 강아지 케이크 너무 귀여워요. 이거 푸들 맞죠? 아, 네, 맞아요. 저희 예약 주시면은 애기들 사진도 같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받아보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강아지 카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와, 몸에 좋은 거 참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강아지 카레인데요. 카레? 네, 강아지들은 강황을 못 먹어서 색을 단호박으로 내고 있어요. 아, 단호박 카레 뭐 이런 건가네요? 네, 맞아요. 갖가지 재료를 기름에 달달 볶아 감칠맛을 내주고 강아지 카레의 하이라이트 단호박과 물을 넣어주세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시니까 더 뿌듯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강아지들 위해서 네. 직접 만들어서 먹이니까 또 안심도 되고요. 맞아요. 모든 재료가 맛있는 조화를 이루도록 한 소끔 푹 끓여주면
색감은 물론이고 맛과 향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강아지 카레 완성입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쉬우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아빠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침 귀여운 반려견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게 뭐 있나요? 이번에 팝시크 하고요. 네. 컵케이크 새로 나왔어요. 이거 코코 저키 하고요. 오리 저키랑 그다음에 이거 2개. 네, 해드릴게요. 컵케이크는 다 네. 오리인데 괜찮으세요? 네, 다 잘 먹었어요. 단골 손님에게 박지은 리포터가 직접 만든 강아지 카레 시식을 부탁했는데요. 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게 먹어주는 댕댕이. 입맛에 딱 맞는 것 같네요. 완전 다 먹었어요. 깨끗이 싹. 사랑한다면 수제 간식으로 우리 강아지 건강을 지켜주세요. 원래? 해마다 늘어나는 애견 인구. 반려견은 우리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중한 가족, 반려견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을 부탁해. 네, 뭐 화면 보면서 네. 일단 이 댕댕이들을 위한 놀거리, 먹을거리가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 전용 운동장도 있고요. 또 강아지 수제 간식 전문점도 있었는데 정말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들이 돋보였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이 많다고 하죠. 그래요. 네. 이 반려견이 더 건강하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쭉 반려동물과 소중한 추억 많이 쌓으시고 행복한 동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일상의 신풍토 이렇게 살아요입니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그런 네. 시기가 찾아왔는데 지난달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보이면서 백신을 좀 두려워하는 백신 포비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톡톡에서는 독감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겨울철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바로 독감 유행 소식인데 네. 일단 독감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독한 감기 이렇게 네.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이 독감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겨울 오기 전에 독감 주사를 맞아야지 감기에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저도 독감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네. 당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독감은 독한 감기의 준말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독감이라는 용어가 쓰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1900년도 초에 지금의 서울인 경성에서 2월에 영유아 노인이 독한 감기로 사망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당시부터 독한 감기를 독감으로 불러오다가 이후에 서양의학이 전파되면서 독감의 원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 전체를 독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SNS에서 핫한 사람들 뭐라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경림 씨가 알죠. 뭐 인플루언서라고. 네. 인플루언스라는 이제 동사 영향을 끼치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네. 이 인플루언스의 라틴어 어원이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 종류도 그럼 다양하게 있는 걸까요?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A, B, C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형태는 인플루엔자 A와 B 두 가지입니다. 인플루엔자의 겉단백은 헤마글루티닌의 H, 유라미니다제 N이 있고 이 H와 N의 조합에 따라 그 I형이 불려집니다. 현재 수년째 전 세계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A는 H3N2 그리고 H1N1 그리고 인플루엔자 B 중에서는 빅토리아와 야마가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12시간에서 72시간 정도로 짧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와 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두통, 구토, 그리고 이제 몸살 같은 호흡기의 전신 증상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그리고 노약자에서는 합병증이 잘 생긴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감기의 원인도 네. 바이러스잖아요. 예, 바이러스. 네.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죠. 예. 감기의 정식 명칭은 급성 비인두염이고 영어로는 커먼 콜드라고 합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가벼운 호흡기 증상 전체를 일컫는 말로 아이들은 콧물을 달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그 흔한 그런 호흡기 감염을 통칭하는 말이라 보면 됩니다. 감기의 가장 흔한 원인은 라이노 바이러스로 대표되는데 이 라이노의 뜻이 자체가 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콧물을 잘 만든다는 거죠. 이 밖에도 현재 코로나19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존재했던 인체 감염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고 이 밖에도 엔테로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S 바이러스 등 그 수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만들려고 엄청 노력 중인 거 아시죠? 네. 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백신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를 백신을 다 일일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감기 백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런데 다른 예방 접종은 뭐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왜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맞아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만 예방되지 감기가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수두 접종을 하게 되면 수두가 예방되고 홍역 접종을 하게 되면 홍역이 예방되듯이 독감 주사, 즉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인플루엔자만 예방되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이제 계절성이 뚜렷한 온대지방에서는 매년 겨울에 발생하는 패턴을 갖고 있고 온대지방에서는 연중 유행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A는 11월에 발병이 시작되어서 이듬해 1월에 정점을 찍게 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인플루엔자 B는 1월부터 유행을 시작해서 4, 5월까지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매년 겨울마다 A형 한 번, B형 한 번 이렇게 두 번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매년 드리프트라고 하는 표면항원의 소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인플루엔자가 작년의 인플루엔자와 똑같은 표현형이었다 하더라도 소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작년에 맞은 백신을 피해갈 수 있는 선택적 이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WHO는 북반구 기준 매년 여름에 전 세계 올해 바뀐 표현형을 알아내고 그걸 통해서 백신 제조 회사들은 새로운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매년 새로운 독감이 생겼으므로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보면 독감 백신, 뭐 3가 백신이다, 네. 4가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원래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부 3가 백신이었습니다. 인플루엔자 A 중에 H3N2 그리고 H1N1, 인플루엔자 B 중에 빅토리아 균주 이렇게 세 가지를 커버하고 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B형 독감에 야마가타 균주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는 4가 백신이 많이 개발되었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마찬가지로 현재 4가 백신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가격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4가 백신을 이제 무료로 접종한 대상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꾸로 3가 백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한 독감 백신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가 유정란에서 번식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독감 접종 예진표에서도 다른 접종과는 좀 틀리게 계란 알레르기 유무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접종을 받지 못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란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세포 배양 백신을 선택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이 예방 접종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또 오히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독감에 더 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독감 접종을 좀 안 맞으려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독감 접종은 꼭 해야 됩니다. 네. 잠시 표를 보시면요. 올해 이제 독감 접종을 하게 되는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62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생후 6개월 이상 청소년은 무조건 접종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기저질환자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요양원 같은 단체시설 기거하시는 분, 의료인들은 꼭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매년 수백에서 수천 건 정도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간혹 가다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매우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 희박한 확률을 이유로 독감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독감 접종을 하게 되면 사실 항체 생성률은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종하게 되면 보통 2주 후부터 항체가 생성되어서 1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접종 후 3주 정도면 항체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 네. 접종을 해도 100% 항체 형성이 네. 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100% 항체가 생성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접종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군집 면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른 접종도 마찬가지인데요. 군집 면역이란 특정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구성원의 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게 되면 해당 감염 질환이 퍼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독감 접종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독감이 퍼져나가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 요즘에 또 있죠.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전파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독감 접종은 꼭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나 만일에 가족에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집에 성인이라면은 필히 접종을 하셔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네. 네. 또 독감하면 종류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또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이 다 이름만 다르고 같은 건지 아니면 종류도 다 다른 건지도 궁금해요. 네. 네, 전부 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맞는데 다 표현형이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네. 스페인 독감을 예로 들면 1918년도에 유행했던 독감을 말하는데 당시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이 800만인데 스페인 독감 6개월 동안 사망한 사람이 2,500만입니다. 대단하죠? 예. 아까 인플루엔자 A형은 겉단백인 H와 N의 조합에 따라 A형이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독감이 당시에 없던 A형 H1N1이 최초로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H3N2로 세상에 없던 것이 새로 보고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에 없던 H와 N이 새로 재조합되는 것을 대변이라고 하고 이를 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프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독감의 대유행, 즉 팬데믹 사태가 발생되고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록할 만한 사망률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인플루엔자 A는 사람만 숙주로 삼는 게 아니라 조류나 돼지 같은 동물도 숙주로 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에게 사람 독감 A형과 조류 독감 A형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유전자의 재편성으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독감, 즉 시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시 대유행을 일으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박쥐에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그간에 이제 변이와 적응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실 이종 간의 이런 접촉은 앞으로 피해야 되는 게 앞으로 보건학계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굉장히 벌벌 떠는 것처럼 네. 이렇게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 독감에 대해서 무서워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독감 치료제는 개발이 돼서 우리가 독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네. 안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오셀타미비르가 대표적인 약입니다. 사실 이 약은 1996년도에 개발됐는데 독감 환자 전부가 먹으라고 개발된 약은 사실 아닙니다. 예. 독감에 걸렸고 죽을 것 같이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이 먹게 만들어진 고가의 약이었는데 신종플루가 발생하면서 이 약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네. 2009년도에 조류로부터 기인한 쉬프트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H1N1 PDM09, 즉 신종플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변이가 일어나면 큰 사망률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네. 이해가 바로 그 대변이가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오셀타미비르가 많이 처방됐는데 당시 의료계에서 걱정도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대규모로 처방이 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간혹 가다가 환각이나 환청 같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이제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이 구토인데 5일 동안 복용하게 되는 오셀타미비르 기간 중에 첫째 날 보통 제일 많고 확률은 2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참고 복용하면은 보통 둘째 날부터 그 증상은 없어지니까 꼭 복용을 완료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5일간 복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오셀타미비르는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 내성이 잘 발생합니다. 네. 그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약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5일 동안 복용을 완료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최근에는 페나미비르라고 하는 주사 형태 약도 개발되었으니까 이렇게 복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것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특히나 이번 겨울에는 독감과 또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스러운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독감과 코로나19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독감은 잠복기가 12시간에서 72시간으로 짧은 편이고 코로나19는 이틀에서 14일로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독감은 콧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콧물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그 이외의 증상을 임상 양상과 진찰 갖고 의사가 판별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검사를 통한 감별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닝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활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독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시청자 질문,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죠. 네. 요즘 누가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아닌지 독감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고 혹시 옮을까 봐 무섭기도 합니다. 네. 보통 독감은 어떻게 전파가 잘 되나요? 독감이라고 특별한 전파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고 기본 현재 코로나19처럼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 에어로졸로 감염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잘들 하고 계신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독감에 걸린다면 최소 며칠 동안은 집에서 쉬어야 할까요? 혹시 친구들에게 전염이 될까 걱정이 돼서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전염이 안 될까요? 네, 물론 네.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감이라고 판정되면 못 가고요. 사실 지정 전염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가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언제 가도 되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셀타미비르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페나밀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똑같은데 그 5일 동안은 그걸 다 완료를 해야지 전염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는데 3일 정도 복용을 하였고 발열이 48시간 동안 없으면은 전염성은 소실된 것으로 본다라고 봐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독감과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종호 소아청소년 건강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추위가 풀리니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천안과 아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곳이 있는데요.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가 남아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기마저 메마르고 있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건조함은 다음 주 중후반쯤 비가 내리면서야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최고 기온은 아산 17도, 공주 18도, 대전 18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18도, 서천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전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일상의 신풍토, 이렇게 살아요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073번님,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택배로 생기는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해서 대파 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파가 굳게 선 모습을 보니 기분도 업입니다. 네.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어요. 네, 또 뿌듯하시겠어요. 예. 5342번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강아지와 함께 노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니 재롱 보는 재미에 하루도 지루한 적이 없었답니다. 빨래통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요. 저번에 출연했던 그 제니가 아닐까 네. 싶은데. 반갑네요. 반갑네요, 제니. 예. 3543번님. 코로나19 전에는 화분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 둘씩 늘면서 점점 집안이 숲속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키우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집안이 숲속으로 변한다. 너무 좋은데요? 괜찮을 것 같죠? 네. 예. 7353번님, 우리 집 생활 속 풍경입니다. 제라늄 꽃잎들이 환상적이죠. 집 근처는 산책하기 좋고 운동기구들도 있어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산수장이네요. 네. 그래요. 산책도 하시고 네. 운동도 약간 하시고. 예. 0426번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3D 펜으로 이것저것 만들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시작했는데요. 네. 할수록 점점 빠져들어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와, 이게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앙증맞으면서도 멋있는데요. 네. 7471번님, 꽃과 함께 대화도 하고 물을 주며 닦아주고 정성을 쏟다 보면 답답함도 없어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좋아지네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해야 또 꽃도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코로나19에 다들 잘 대처하고 계시고 네. 예, 알차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아산 원공술 마을로 갑니다.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심 옆에 자리한 곳으로 16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죠. 마을의 규범을 알려주는 대동계가 있고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는 동네. 최근에는 실개천 살리기 우수마을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는데요. 원공술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 월요일에 만나볼게요. 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산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해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면서 산불 위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또 막바지 단풍 행렬이 이어지면서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주말에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요. 단풍 구경 가실 때는 산불 조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주말과 휴일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